한국은 20년만 지나면 노동 가능 인구가 현재에서 40% 가까이 줄어들게 됩니다. 2024년 4월 1일 월요일 누워먹는 세계 경제 소식 8개 시작합니다. 미국 탐욕 공포 지수는 71로 유지하였습니다. 코인 탐욕 공포 지수는 79로 상승하였습니다. 1. 테슬라 생산비 50% 줄일 새로운 제조 방식 도입. 기존 자동차 제조 방식에서 기가프레스라는 찍어 만드는 방식을 성공시키며 생산비를 줄인 적이 있던 테슬라가 이번엔 순서대로 부품을 조립하던 100년 전통 컨베이어 벨트 방식에서 따로 모듈을 제작한 후 한꺼번에 레고처럼 조립하는 언박스드 공정을 채택하며 원가를 절감하겠다 발표하였습니다. 대당 약 3,368만원짜리 전기차를 양산해 중국 저가공세에 맞선다는 방침인데 2030년까지 연 2천만 대를 인도하겠다 목표 세우는 테슬라가 성공할지, 결과를 떠나 기존의 방식에서 혁신을 하고 있는 것은 해당 산업군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것이라 좋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현대 중국 전기차 1위 업체 BYD는 1,000만원짜리 전기차를 출시하며 중국 판매 1위를 기록했고, 샤오미가 4천만원 전기차를 출시하였습니다. 2. 함도 정복? 꿈의 항암제 암만 골라 타격 ADC. 2022년 암 올림픽으로 불리는 미국 종양학 KSCO에서 일본 제약사인 다이이치 상표가 항체 약물제 합체 ADC로 세계 의학계를 놀라게 하였었습니다. 암 치료 패러다임을 바꾼 새 치료제 탄생인데 선택적 독성이라고 표적 암세포만을 죽이는 것입니다. 신약 N-O2는 특정 유방암 환자 생존 기간을 2배가량 늘렸으며 위암, 방광암, 췌장암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 ADC 시장의 글로벌 선두인 다이이치 상표는 지난해 ADC 매출로 3조 원을 달성하였고 2028년엔 14조 원으로 왕좌를 이어갈 것이란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 ADC 기술이 기대되고 있답니다. 3. SFA 미국 완성차와 수소연료전지 장비 계약. 1998년 삼성항공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자동화 사업부가 분사해 설립된 종합장비회사인 SFA는 처음엔 디스플레이를 옮기는 물류장비를 개발했고 2017년부터 2차 전지 반도체 유통 물류장비 개발로 사업군을 확장한 회사입니다. 빠른 성장을 위해 인수합병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데 반도체 후공정업체 STS 반도체 현 SFA 반도체와 전극 공정장비 전문업체 CIS를 잇따라 사들였으며 22년 두산표열셀에게 수소발전인 SOFC 연료전지 양산 제조 라인에 필요한 물류 시스템과 주요 핵심 공정장비 일체를 수주 계약해내며 수소 공정장비 기술도 있음을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러다 이번 수소전지 2개 중 다른 한 개이자 수요가 좀 더 높은 PEMFC 연료전지 방식 공정장비를 미국 최대 완성차 기업에 수백억 원 규모의 대형 수주로 이루어내며 수소 공정장비 실력이 전반적으로 모두 가능하다는 것도 알리게 되었습니다. 아직 수소연료전지 사업은 갈 길이 멀지만 실질적인 인프라 장비 역량이 한국에도 있음은 미래를 대비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4. HD현대 AI 통합, 지능형 자율 조선소 만든다. HD현대는 2030년까지 3단계인 지능형 자율 운영 조선소를 구축해 생산성 30% 향상, 공기 30% 단축을 달성할 계획이다 발표하였습니다. 작년 12월 1단계 목표인 눈에 보이는 조선소를 구축했고 올해부터 2단계 목표인 연결 예측 최적화된 조선소를 구축하고 있는데 앞으로 AI가 탑재된 미래형 선박, 건설기계의 개발 및 상용화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하여 AI가 산업군 전반에 확장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5. 중국 신빈곤층 실직 청년들 한 해 대졸자만 1,000만 명. 그러나 중국 제조 PMI는 50.8로 6개월 만에 경기 확장이라는 지표. 중국은 매년 1,000만 명이 넘는 대학 졸업생 중 수백만 명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하였습니다. 지난해 6월 청년 실업률 21.3%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당국은 7월부터 청년 실업률 발표를 잠정 중단하였었는데 12월부터는 중고교 및 대학 재학생을 제외한 실제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실업률 통계로 다시 발표하였지만 해당 실업률 통계도 계속 올라 올해 2월 실업률이 15.3%로 높게 발표되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30대 이상 여성을 선호하지 않는 방침 탓에 여성들은 더 적은 비용 혹은 취업 자체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데 중국에서 16세에서 35세 청년 인구는 약 3억 6천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달하며 일부 학자는 이들을 두고 신빈곤층이라고 칭하며 실업자가 늘어날수록 중국몽을 꿈꾸는 시진핑 체제에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하였습니다. 6. 발트 3국 3년 내 러시아 침공 확률 높아 푸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15만 명 징집령 내리다. 냉전시대 구소련의 일부였거나 위성국가 신세였던 동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에 대한 경고음을 잇따라 높이고 있다 전하였습니다. 러시아의 총구가 남쪽에 있던 우크라이나에서 다음은 서쪽인 동유럽으로 빠르게 선회할 수 있음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며 하이브리드 공격인 비군사적 방법을 이용한 공격은 이미 벌어지고 있고 폭풍처럼 쏟아지는 가짜뉴스 속에 주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 전하였습니다. 동유럽인 발트 3국 중 에스토니아 라트비아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리투아니아와도 친러인 벨라루스만 지나면 바로 진입이 가능하다며 걱정을 하고 있는데 바로 뒤인 폴란드까지 모두 나토 가입국이라 회원국 하나에 대한 공격은 나토 동맹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나토 조약 5조 집단 방위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7. 폴란드 총리 유럽은 전쟁 전 시대,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장갑차 등 수백 대 지원. 러시아에 인접한 동유럽 발트 3국의 바로 다음 인접 국가인 폴란드 도널드 투스크 총리는 전쟁은 실제하는 위협이라며 유럽이 전쟁 전 시대에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충격적으로 들리겠지만 우리는 정신적으로 새로운 시대의 도래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발표하며 유럽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함과 동시에
유럽 국가들에게 국방 분야 투자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최근 2년간 폴란드는 한국의 무기를 계속 수입하고 있으며 22년엔 K9 자주포, 참모 등 13조 원이 넘는 계약을 진행하였고 올해도 확정 금액은 아니지만 18조 원가량의 무기 수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도 전하였습니다. 주관적 칼럼 8. 지자체 복지비 부족, 생산성 인구 감소 현실. 한국은 20년만 지나면 노동 가능 인구가 현재에서 40% 가까이 줄어들게 됩니다. 20세 인구는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고 60에서 100세 사이 인구는 40% 늘 것으로 보고 있는데 세금을 걷어서 복지비를 충당하는 기존 방식의 한계가 점차 다가오고 있는 게 보여 걱정된다고 전하였습니다. 현금성 복지 예산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와 주거비, 보육료, 기초연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3년 지자체 전체 예산 중 현금성 복지 예산이 평균 25% 50조를 찍으며 계속 증가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전국 지자체 중 현금성 복지 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 진구로 약 55%가 기초연금,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저소득 생계 지원 사업 주거급여에 투입되고 있고 51%인 부산 북구와 대구 달서구 등도 정부가 기초연금액을 올리면서 부담이 한층 더 가중화되고 있다 전하였습니다. 한국에서 맹장 수술 비용으로 70만 원 정도 하는 것이 미국에서는 2천만 원 하는데 이런 의료 혜택은 생산 인구의 세금으로 뒷받침되는 것임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불과 20년 만에 바뀔 미래가 보이고 있어 노동소득이 아닌 자본소득을 가지시려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중국의 R&D 예산은 약 600조로 우리나라 총 예산과 비슷하며 현재 가장 밀고 있는 세 가지는 친환경차, 배터리, 태양전지라고 합니다. 매일 누워먹는 경제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